그게 이번에 확인이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세계일보 그 단독 특종에 이런 게 있죠. 건진 법사가 상담을 받았다는 거예요. 윤석열 대통령 되려고 하는데 이거 감염병이 확산이 되니 나도 이걸 협조를 해서 이 사람들한테 주목을 좀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윤석열 총장이 물었더니 그게 아니고 이 신천지 회장도 총회장도 영매에 속하는 사람인데 영향력이 있고 인심을 잃을 필요가 없다. 네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부드럽게 가라라고 조언을 해줬다는 거예요. 그랬더니 그대로 하더라는 거예요. 정말 그러면서 윤 후보는 지난번 그 어딘가 어디죠 관훈 토론인가 거기에 이제 답변할 때 신천지에 대해서 내가 영장을 발부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답변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특정 종교 집단에 자기가 환심을 사기 위해서 공치사를 한다는 걸로 그때는 이해를 했는데 그 더 나아가서 저렇게 법사의 주문대로 법치를 망가뜨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앞으로 그 최고 권력자로 뽑아가지고 헌법을 다 맡기면 국정이나 외교나 다 법사가 시키는 대로만 하겠죠. 안 시키면 안 하겠죠. 그걸 법을 어기거나 국민을 피해를 주거나 감염병이 돌더라도 뭐 길일이 아니다 당신이 피 묻힌다 하면 안 하겠죠. 대단히 위험스러운 거 아니겠어요?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제 최소한 그때 3월 초니까 20년 3월 초에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였던 것이고 그러면 거슬러 가면 그 이전이라는 얘기인데 그 이전은 저는 조국 수사 때부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장관님은 지금 윤석열 그 후보가 대선을 준비한 게 조국 수사 때부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? 말씀 나왔으니까 여쭤보겠는데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때 이제 수사 막 초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윤석열 그때 이제 총장이 청와대 쪽에 마치 이제 조국 장관 그 수사를 세게 안 할 것처럼 적당히 이런 그런 제스처가 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근데 이제 말하자면 나중에 보면 그게 이제 약속을 어긴 또는 뭐 뒤통수를 친 뭐 이런 결과가 됐다는 거잖아요. 근데 청와대 내부에서 어떤 그 고위 공직자가 그 노영민 비서실장이죠. 그런 관계는 그때 물론 이제 장관 취임하시기 전의 일이지만 그때는 몰랐고요. 나중에 어떻게 파악을 하셨습니까? 그때는 몰랐고 이제 제가 사실은 뭐 헌정사 최초의 검찰총장에 대한 뭐 감찰과 징계 청구를 아무 준비 없이 할 리는 없잖아요. 최소한도 제가 공개적으로 징계 청구를 하면 징계 청구 사회에 관심을 가져줄 줄 알았어요. 그 사회 언론은 어느 누구도 관심을 안 갖고 오히려 왜 징계 청구했는지 이미 프레임을 윤석열 쫓아내기라고 짜고서 이 개인 갈등, 주용 갈등 속에서 장관이 오버했다 이렇게 정답을 답정너를 해놓고서 저를 공격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게 되게 이제 힘들었는데 징계 사유가 타당하냐 안 하냐 이거를 취재해서 그 여론을 만들어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짜여진 프레임으로 만들어놨네. 그리고 이제 12월 16일 날 새벽에 이제 그 징계 결론이 징계 의결을 해서 제가 그걸 들고 그날 16일 날 청와대에 이제 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사인을 받아야 돼요. 의결을 받아야 돼요. 그때 이제 제가 제 결심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, 사실은 겉으로의 결심은 제가 물러나는 걸로 했지만, 뭐 실제는 물러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. 그렇다고 제가 뭐, 지금 이 상황에서 뭐 그걸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지만, 그때의 청와대의 취사 선택이 있다면 장관한테 힘을 실어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, 저는. 그런데 인사권자는 뭐 대통령이시니까 뭐 대통령의 결심이 중요한 거잖아요. 그때의 대통령의 결심이 그러했다면 저는 존중을 해드려야 되는 거고, 그죠? 그것도 눈치껏 또 뭐 대통령의 이 얼굴을 다 이렇게 명분을 다 실어드리면서 해야 되는 것이고, 그런데 이제 아쉬운 점이 그거죠. 그때 제압을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고, 그 후에 이제 제가
그러면 조국 장관 때는 어땠을까를 이렇게 저도 이제 이렇게 탐지를 하게 되죠. 그랬을 때 지금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제가 엊그저께 그 글을 올린 것도 이 김건희 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조국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나 가만 있었더라면 안 그랬을 텐데 자꾸 문제를 키우니까 꿈틀거리니까 그랬다. 그리고 조국의 적은 민주당 내부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진보 유튜버 뭐 유시민 이사장이나 김어준 씨나 키워가지고 이제 그랬다라는 탓을 이렇게 돌리는 거죠.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이죠. 근데 그때 이제 복귀를 해보니 사실은 조국 장관이 9월 9일 날 그 임명이 되는 건데 8월 27일 날 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고 그날 사령본대나 압수수색을 하잖아요. 그리고 한 55일간 이제 집요하게 먼지털이식 수사가 진행이 됐어요. 두 번 이제 그 조국 장관이 인사를 하려고 했었어요. 보통 장관이 부임하면 장관이 편대를 지어서 들어가야지 혼자 들어가서 할 게 없잖아요. 그렇죠? 그리고 거대 조직인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상대해야 되는 거니 개혁의 대상이니까. 그런데 장관 혼자 이제 단신으로 보내놓고 장관이 가족이 수사 대상이 돼버렸어요. 피의자가 돼버렸어요.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그 전임 장관이 박상기 장관이 윤석열의 의중을 물어봤어요. 그랬더니 정확하게 이 인사에 대한 항명이고 조국을 겨냥한 수사인 것을 알게 된 거죠. 그리고 막 그 윤대진 검찰국장은 법사위원들 민주당 의원들한테 조국은 장관이 될 수가 없어. 이렇게 이제 반대하는, 조직이 다 반대한다 하는 소문을 다 내놓고, 그래서 박상기 장관의 대안이 뭐냐 하면 이 수사 지휘를 하는 검찰총장과 또 장관의 가족이 피의자가 돼 있으니 이걸 피하려면 특임검사를 한테 이걸 맡겨야 되겠다라고 이제 대안을 냈어요. 그것을 이제 이 한 일주일 뒤에 한 열흘쯤 뒤에 그 김호수 차관하고 검찰국장 이성윤이 이제 각자의 파트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특임검사가 좋겠다 그랬더니 그걸 대검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죠. 특임검사를 해가지고 이 윤석열의 지휘권을 뺏어가려고 한다.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막 하니까 아차 싶으니까 김호수 차관이 사표를 낸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조국 장관도 그 기회에 그러면 인사를 하겠다 했는데 청와대가 거절을 했고, 그 다음에 또 한 번, 한 달 더 지나가지고 이제 10월 초가 됐어요. 그 사이에 이제 온갖 데를 다 쑤시듯이 뭐 그 학교 재단, 운동학원도 뭐 수사 다 하고 뭐 이렇게 전방위적인 먼지털이 수사를 다 하니까 그때 또 민정라인에서 이 수사, 그 인사를 좀 해야지만 이 검찰 개혁을 할 수 있겠다. 그렇게 이제 건의를 했는데 그때 이제 노영민 실장이 내가 윤석열을 만났더니 만나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, 정경심 교수는 이미 청문회 마지막 날 기소가 돼 있는 상태예요. 그리고 그 창자 뭐 이런 거는 사실 뭐 구속 기소할 사안이 아니잖아요. 그래서 너무 당연한 말을 했을 것 같아요. 이걸 구속을 하면 영장이 기각되면 총장의 체면이 웃기게 될 거고, 만약 영장이 발부되면 장관의 체면이 웃기게 될 건데 신중하세요라고 했는데 좀 긍정적이더라. 그런데 측근 인사를 해버리면 또 이게 삐뚤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인사를 반대했다는 거죠.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청와대를 이게 속이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고 했는데, 이제 윤석열은 사실은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지명한 건데 옷 벗고 나가지 않으면 죽이겠다 하는 걸 보인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런데 대통령이 이제 화를 내셨겠죠.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니까 임명을 하시고 그대로 쭉 가니까
이제 끝까지 집요하게 구속하고 그러니까 네, 기소를 그대로 강행한 결국 거죠. 그 장관님 네. 생각에는 이제 그 당시에 네. 정확하게 윤석열 후보가 대권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명확하게 그리지 않았겠지만 이미 그 당시부터 이제 뭔가 권력에 대한 어떤 뭐 전쟁을 시작한 거고 자기의 그 행보를 발판을 닫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, 그러면?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서초동 촛불 집회가 막 있고 너무 터무니없는 상황이 전개될 무렵에도 네. 소문은 있었어요. 네. 그 부부가 네. 사람들을 자꾸 모아가지고 막 대통령 흉을 본다는 거예요. 뭐 대통령이 뭐 말씀도 잘 못하시고 뭐 이렇게 뭐 이 국정에 대한 책임을 이렇게 밑에 떠넘기고 안 지고 뭐 어쩌고 이렇게 사람 가까운 분들한테 계속 그렇게 네. 흉을 보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검찰총장 부인이 대통령의 흉을 그렇게 볼 수 있나요? 그러니까 그런 게 한 다리 건너서 두 단계 건너서 다 들리는 건데 네. 주의하지 않는 거예요. 야. 개념치 않는 거예요. 그러면서 바로 그런 인사권에 대한 도전, 네. 그다음에 울산 그 시장 네. 선거 네. 제가 잘 알죠. 당 대표로서. 그거는 이 골고루 그런 지표 조사를 다 해가지고 정확하게 그 나온 이 여론조사 결과값 가지고 이제 외부 심사위원들이 심사해가지고 후보를 선정한 거고 또 바로 그 여론조사라는 건 공약 평가나 여러 가지 평가가 돼서 올라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청와대가 굳이 개입할 여지도 없고 그렇죠. 공약을 만들어줄 이유도 없고 또 그걸 뭐 수사를 일부러 상대방을 수사하게 만들어가지고 엮을 필요도 없고요. 네. 이미 그때는 김기현 씨는 그 토착 비리로 인해서 시민단체가 고발을 많이 해놓은 상태예요. 네. 네. 그래서 그게 경찰에서도 입건 수사하고 있었고 뭐 그런 상태이니까 굳이 그것을 하명해서 수사하라 마라 할 이유도 없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것을 무슨 청와대가 선거 개입했다, 하명 수사했다 이렇게 사건의 본질을 자꾸 바꿔가면서 이 수사를 직접 지휘를 하고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제가 이 사람은 뭔가가 거대한 꿍꿍이가 있다. 그 과정에서 또 그 검찰 수사관이 또 안타까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게 굉장히 그 윤석열 그 당시 검찰총장의 그 무의미한 그런 권력 욕에 의한 희생이었다고 또 어떻게 보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질문을 좀 이렇게 오늘 인터뷰를 좀 마무리를 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이미 그러면 장관님께서는 검찰총장에 대한 권력욕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셨고 특히 이제 그 뒤에 김건희 부인 김건희 씨가 중요하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파악하고 계셨다는 거잖아요. 아니 그러니까 뭐 그걸 완전히 파악했다라기보다 그런 그 흉흉한 소문을 듣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제가 문제 삼거나 하진 않았어요. 왜냐하면 수사는 그대로 수사 결대로 하라 존중을 해주고 수사팀을 건드리지도 않았어요. 심지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근거 없는 걸 하게 되면 이 정치 쪽에 있던 장관이 와가지고 이 검찰 행정을 정치가 주무른다라고 얘기할 거니까 저는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법 이치적으로 그리고 법에 근거해서만 수사에 뭔가가 나온다면 하라는 것이지 제 감정을 가지고 예단으로 한 적은 전혀 없어요.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제 업무를 하셨는데 그 외부로 말씀하신 거 말고 이제 그 내부적으로는 윤석열 총장 뒤에 뭐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었냐는.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는 것이지 제가 그것에 심취하거나 그게 궁금해서 그걸 파봐야 되겠다 이런 건 아니었어.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언론을 통해서 또는 김건희 씨 본인의 육성으로 나오는 거죠. 뭐 제가 그걸 파악할 무슨 수단이나 뭐 이런 걸 갖고 있지도 않았고요. 예.